시작 한번 해봅시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여기. 지금 여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뒤에 나가면, 좀 어려워요. 왜 자꾸 나와 있으래. 보자. 이제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뭐야?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이제 해결을 하는 걸 우리 연립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씩 푸는 거야. 얘 풀어요. 그리고 수직선상에 나타낼 것이고, 또 이거 하나 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직선상에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찾는 거야? 1번, 겹쳐지는 부분. 2번, 따로따로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을 찾는 거야? 어떤 부분을 찾는 거야? 겹쳐지는 부분을 찾는 거죠. 너무하잖아, 대답 못하면. 이거 대답 못하면 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겹쳐지는 부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넘겨서 풉니다. x는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거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죠. 금방 풀려요, 그죠? 요 두 번째 거를 풀어봅시다. 두 번째 거를 풀면 x-5, x 플러스 1. 그렇게 해서 0보다 작다 하면 부동항의 오른쪽이니까 뭐예요? 부동항의 오른쪽. 인수분해 됐고 부동항의 오른쪽. 사이값. 사이값. 뭐야? 벌써 또 다 까먹었어. 사이값. x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그러면 요거는 수직선상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암산해도 돼. 암산해도 되는데 암산이 아직은 조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수직선상에다가 그려주세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은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겹쳐져요. 요 부분이 겹쳐지니까 우리는 해는 어떻게 쓰면 돼?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4. 4는 근데 포함이야, 안 포함이야? 포함. 이렇게 4 이하다. 4 이하.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됐나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야.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할만한데요? 9-2번. 그죠? 따로따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9-3번은, 9-3번은 어때요? 9-3번은 요렇게 한번 풀고, 그리고 또 요렇게 한번 풀면 돼요. 두 번 풀어야 되죠. 그죠?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에요. 그죠? 위에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일렬로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 조금이 뭐냐면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절대값이 들어있어도 우리 2차 부등식과 마찬가지로 부동항이 오른쪽이면 어떻게 된다고? 사이값. 부동항이 왼쪽이면 큰 작자.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줘야 돼? 이 녀석은 x-1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 사이에 얘가 있다라는 얘기야. 절대값을 푸는 요 녀석은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한테만 지금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이렇게 쉽게 풀면 돼. 요렇게 안 생겨먹으면 우리 범위를 나눠서 해야 귀찮은 그 작업을 했었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귀찮지 않게 이렇게 사이값으로 풀면 되겠고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일단 하나 풀었어요. 여기 그죠? 위에 거 하나 풀었고 두 번째 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식은 x 플러스 1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라고? 민정?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생각하고 대답 좀 해. 우리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 하나씩 정확하게. 뭐예요? 뭐예요? 열형? 맞아요. 큰 작자. 큰 작자. 입에 붙여요. 입에 붙여. 그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구구단 외웠던 거 생각 안 나? 안 나지. 당연히 엄청 오래전이라서. 그지? 근데 그때도 우리 굉장히 막 입에다가 붙이려고 이렇게 했어. 응?
입에다 붙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그지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수직선상에다가 나타내 보자. 수직선상에다가 나타내 봅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5보다 어떻게 돼요? 5보다 크거나 같다. 뭐야? 잠깐만. 뭐야? 나 뭐 했어? 그니까. 그래. 쏘리. 마이너스 1이 어디야? 여기잖아. 어쩐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왜 해가 안 나오나 했네, 그지? 겹쳐지는 부분이 딱 이 부분밖에 없죠, 그죠?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해를 x는 마이너스 2 초과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됐어요? 답이 존재하겠죠. 3번인 것 같네요. 그죠? 요렇게 됐어요. 그래, 다른 문제들 한번 보자고요. 다른 문제들. 여기도 절대값이 들어있고 비슷하죠? 수준이 높아지면 선생님이 하나 풀어주려고 하는데 수준이 그렇게 높아지는 문제들이 아니다. 선생님 왜 2번 풀었니? 1번 안 풀고. 그치? 2번 풀어버렸네. 그래, 넘어가서. 수준이 높아지면 풀어주려고 했는데 아니네.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봅시다. 이 녀석의 해가 요렇게 이번에는 뭘 알려줬어? 해를 알려줬어요. 해가 요렇게 됐대요. 그러면 얘를 잘 세팅해서 그치? K를 잘 세팅해서 해가 요렇게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봐. 이번엔 니네가 한번 세팅해봐. 해를 알려줄 테니까. 요 이야기죠. 그러면 첫 번째 녀석 푸니까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첫 번째 거 풀었더니 요렇게. 두 번째 거는 풀면 그지? 큰 작작을 하면 되는데 뭐가 큰지 몰라. 뭐가 큰지 몰라요. 뭐가 큰지 모르니까 우리는 해를 봅니다. 해를. 그리고 나한테 이게 확정되어 있는 거를 봅니다. 수직선상에다 확정되어 있는 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6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6까지. 그런데 이게 얘가 지금 큰 작작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줘야 돼? 여기서 1보다는 커야 되겠지. 겹쳐지는 부분이 1에서부터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겹쳐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K는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을 수가 없잖아. 큰 작작이니까. 1이 일단은 커야겠네. 1이 큰 거고 K는 그거보다 더 작은 거고. 그럼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요렇게. K보다 작다. 이러면 이쪽은 안 겹쳐지고 이쪽만 이렇게 겹쳐지는 상황이 벌어지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K는 이거 봐. 요거 그대로 읽으면 돼요. K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K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근데 작은 거는 알겠어. 왼쪽에 있으니까 더 작아요. 같아도 될까 안 될까? 이제 그거 고민해야 돼.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같아도 되죠. 맞습니다. 같아도 돼요. 요 등호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등호를 넣어도 됩니다. 얘랑 같으면 어차피 얘한테 지금 K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마이너스 1이 겹쳐지는 게 아니야.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겹쳐지는 게 아니죠. 여긴 구멍 뚫렸고 여기는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 녀석의 해와 같으니까 얘를 한번 풀어주면 되는 거죠. 얘를 한번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민정이 한번 대답해보자. 민정아,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네. 봐봐. 문제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거야. 이거는 중학교 과정이랑 겹쳐 있는 거잖아. 중학교 때도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그 다음에 해가 없다 이렇게 했었잖아. 중학교 때도. 맞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게 해가 없다 대신에 뭐로 바뀐 거야? 허근으로 바뀐 거잖아. 허근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어져야지.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바뀐 거지. 그럼 허근 가지려면 뭐가? 좋습니다. 맞아. 다 기억하네. 뭘 기억이 안 난다고 구라를 쳐 어디서. 손모가지 나가러 가려고. 그래. 어떻게 돼요? 짝수 판별식을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짝수 판별식은 반의 제곱 얼마예요? a제곱 마이너스 a는 1, c는 요만큼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8. 이 녀석이 0보다 작다. 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2a의 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2로 나눴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지. 요 녀석이 허근 가져라. 지금 우리 단원이 뭐야?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부등식.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네. 판별식에 대한 부등식이. 맞아요? 그리고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파, 베타는 어? 알파, 베타는 아니, 가까워 물어보신다. 알파는 물어본 줄 알았어. 알파, 베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 문제 보자. 이 녀석 12-4번. 나 또 왜 이거 풀었냐? 나 왜 그래? 왜 3번 풀어? 이거 나 왜 왜 1번 안 풀고 그렇게 풀지? 이제부터 제대로 풀게. 그래. 요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 녀석은 실근을 갖도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긴 등호가 들어가지.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녀석이 허근을 갖도록 똑같죠? 허근 갖도록 제대로 넘겨야지. 여기다. 야. 야. 선생님이 실언을 한 것 같은데. 실언. 이것만 딱 나간다고 하는 그 실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마지막 장이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마지막 장이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 좀 더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목요일에 목요일에 숙제가 좀 적지 않겠어? 오늘 좀 나가면? 토요일도 나보다. 와, 너무 너 왜 못 오지?
어디 가는데? 근데 저번 주에 그래서 없었잖아. 어디 가는데? 진짜 너무 예쁘다. 잘했어요. 보자. 우리 여기 봐봐. 우리 실근의 부호를 한번 배워봅시다. 실근의 부호. 아니, 나 좀 얇게 쓰고 싶은데. 얇게 쓰고 싶어.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야, 실근의 부호라는 거는 실근을 이미 가졌지. 맞아요? 실근이잖아. 아, 우리 실근 갖는 조건이 뭐야? 방금 전에 했잖아. 실근 갖는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실근의 이제 부호를 할 건데 왜 세 줄이나 썼어? 세 가지만 우리가 따져보려고 세 개를 쓴 거예요. 그래, 실근의 부호. 부호라는 거는 양수냐 음수냐지. 지금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잖아. 양수, 여기 모두 음수 이렇게 되잖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두근이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 두근이 모두 양수일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음수일 수 있어요. 두근이 모두 음수일 수 있어요. 하나는 뭐고?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수 있어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수 있어. 또 뭐 있어?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0인 거는 빼고 얘기하자고. 그럼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0인 거는 빼고, 양양, 양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 합, 곱, 디. 요 세 가지를 봅니다. 합, 곱, 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 세 가지야. 합, 곱, 디. 니네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달달달달 암기를 하기 전에 한번 이해를 하면 니네가 이해로만 그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어.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합곱디.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합곱디. 합곱디 해봐. 합곱디. 합곱디. 합. 그래. 그럼 봐. 그러면 합. 양수고 양수야. 그럼 합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죠. 양수 더했으니까 양수겠죠. 너무 쉽다. 그죠? 양이양 더하면 양수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입니다. 두 근의 합이 양수예요.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양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양 곱하면 알파 베타도 양수예요. 알파 베타도 양수예요. 그러면 둘 다 음음이면 두 근이 음음이면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입니다. 그러면 두 근이 음이면 곱하면 양수. 그래. 이제 마지막. 양음이면 더하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때그때 다르겠지. 그때그때 다르겠지. 맞아?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면 더하면 양수네.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2 더하면 0이네. 그지?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3 음수네. 더하면. 그때그때 달라져요. 이렇게. 그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녀석은 그때그때 달라요. 달라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곱은 양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음이죠.
그리고 다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합곱디. 합곱디. 이거 뭐 하는 거야? 부등식, 부등식, 부등식. 연립부등식이라는 거야. 합곱디. 합이 양수, 곱이 양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외워지는 거지? 양양이면 합은, 곱은, 판별식은 0 이상. 0 이상. 0 이상. 음음이면 합은, 곱은, 판별식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양음이면 합은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곱은 음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서비스. 요 녀석은 우리가 얘만 확인하면 돼. 어이!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얘는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어.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어. 왜? 판별식이 뭐예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지. 맞아? 두 근의 곱이 음수면 A하고 C가 부호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A하고 C가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두 근의 곱이 음수면 다르다는 거죠, A하고 C가. 얘하고 얘가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이것도 0 이상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커요, 자동으로. 두 근의 곱이 음수면 얘는 자동으로 성립하니까 판별식을 굳이 볼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유형이 제일 쉬운 유형이죠. 빠르게 풀리는 유형이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그냥 곱만 보면 돼요. 곱만. 지금 요게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운 포인트 하나. 오늘 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했던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게 지금 하나의 어려운 포인트. 약간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뭐라고? 우리 부호 확인하려면 뭘 봐야 된다고? 합곱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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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곱디예요, 합곱디. 그래. 그러면 이제 지워볼까? 지운다. 양양이면 합곱디 다 봐야 돼. 음음이면 합곱디 다 봐야 돼. 근데 양음이면 부호가 다르면 곱만 보는 거예요. 곱만 음수다. 요거 보면 돼. 알겠죠? 너 왜 이렇게 신나 있어? 야, 그거 배로 바꾸면 배꼽디? 야, 씨, 네가 배로 바꿔달라며. 반응 왜 이래? 야, 둘 다 모두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어요.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2죠. 2네. 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2는 0보다 크다. 맞아요. 두 번째 봐야 되는 거 뭐예요? 곱이 뭐예요? K-1. K-1이 0보다 커야 돼요. 이 부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연립부등식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판별식 봐야 된다라고 했죠. 판별식. 짝수 판별식. 해줘. 1 마이너스 K-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 그러면 요거 풀면 K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K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합곱디. 그러면 여기 봅시다. 13-2번은 모두 음수, 그죠?
모두 음수. 왜 움직여? 모두 음수. 그 다음에 13-3번은 서로 다른 부호. 서로 다른 부호. 그런데, 봐봐. 이게 지금 주의사항이야. 우리가 학곱디를 보고 얘 같은 경우는 곱만 보는 거잖아요. 곱만. 맞아? 곱만 보는 건데 얘 봐.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야? 2-k. 얘가 0이면 돼, 안 돼?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k는 2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k는 2면 안 돼. 2면 안 돼에서 시작하는 거야. 2면 안 돼. 알겠죠? 다른 부호의 실근이면 곱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풀어볼까?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두근의 곱은 2-k분의 1. 이 녀석이 얼마보다? 0보다 작다. 이거 두근의 곱이 2-k분의 1이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얘 양수해야 돼, 음수해야 돼? 얘가 음수가 되려면 얘 양수해야 돼, 음수해야 돼? 음수해야 되죠. 2-k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k는 얼마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지금 음수니까 여기가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그냥 어렵지 않게 풀어집니다. 근데 어떤 문제들은 조금 더 어렵게 풀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방금 우리가 워밍업 한 거야. 어려운 문제에 이제 발을 디딘 겁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요 녀석은 이제 나중에 니네한테 실질적으로 킬러 문제가 돼요. 진짜 니네가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만 하면 진짜 별거 아니게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신 시험에 나오면 이거 막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와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근의 분리.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는 거는 근을 나누는 거죠. 근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 아,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그건 방금 전에 했어요. 양수냐, 음수냐. 맞아? 양수냐, 음수냐만 한 거잖아. 근데 근이 양수냐, 음수냐만이 아니라, 아, 1보다 크고요. 하나는 1보다 크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2차 방정식이. 맞습니까? 그치. 근의 위치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섬세하게.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런 문제는, 요런 유형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방금 부호, 양양, 양음. 요거는 뭘로 했어? 합곱디라고 했지, 그치? 합곱디. 이제 이 녀석은 우리 함축디로 할 거예요. 함축디. 함축디. 좀 리듬감 있게. 함축디. 함축디. 함이요. 함. 아, 선생님 글씨가 그냥 엉망이었구나. 함축디. 그래, 우리 아까 합곱디는 합이고 곱이고 판별식이고 이거였잖아, 그치? 그럼 함은 뭘까? 함은 뭘까요? 함은 함은 뭘까요?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함수값. 축은 뭘까요? 축. 축의 위치예요. 축의 위치. 축의 위치. 그러면 봐. 어떠한 fx는 0 요런 거 한번 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 요러면 이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로 선생님이 생각을 할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 얘처럼 양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지금 니네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떠올려줘야 돼. 그래야 니네가 이때가 함수값이 이렇구나. 이때가 축이 이렇구나. 이때 판별식은 이렇구나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첫 번째 봐.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이렇게 두 번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 y는 f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지금 내가 원하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라는 그림은 요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 그림을 지칭하는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죠? 그래. 그러면 봐. 2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야, 문제야.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 x축 위에 있잖아. 양수죠. 0보다 크죠? 2를 집어넣어도 어때? 2를 집어넣어도 0보다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함이야. 함수값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세워야 되는 식 첫 번째지만 두 개의 식이 필요하네. f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되고 f2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그러면 니네 축이라는 건 뭐야? 2차 함수에서 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축. 이게 축이죠. 대칭축을 축이라고 하잖아. 대칭하게 하는. 2차 함수에서 대칭하게 하는. 그게 축이야. 축. 그러면 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으면 축이 뭐예요? 축이?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대답해봐. 축의 방정식. 요령이. 여기서 축의 방정식 뭐야? 배웠잖아. 이 차 함수 다 배웠잖아. 채원이?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잖아. 대답해. 너 대답을. 민정이. 이러면 안 싸요. 이게 싸요? 안 싸요. 축을 모르는데 2차 방정식에서 함축 D를 했는데 내가 축을 잘 몰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렵다고 하는 거야. 축을 모르는데 축의 위치를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 다시 해보자. 축 기억났어? 얘기해봐. 여기서 x는 0이라고? 이거 x는 0이 y축인 거고 y축인 거지. 그건 x축인 거고. 2차 함수 이식에서 축. x는 0은 y축이었을 때 축이 만약에 y축이었을 때 x는 0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럴 때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봐봐. 그래, 내가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켰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거는 봐. 여기도 지금 한번 봐봐. 요렇게. 여기 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야. 어때? 둘 다 양수지. 근데 내가 원하는 이거 지금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이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지. 함수값이 둘 다 양수다. 마이너스 2와 2에서 양수라고 해서 이 그림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그림을 나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축D가 필요해. 축D가. 축D. 그래서 축은 얘니까 축이 두 번째. 요런 그림 안 된다고요. 요런 그림 안 돼요. 그래서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니네가 보이는 x의 값 마이너스 2와 쉴게. 다시 쓸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선생님 축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줄게. 이따가 지금 축을 정확하게 못 외운 친구들 이거 사실 별것도 아닌데 니네가 지금 축을 어려워해. 그 다음에 여기 x축하고 몇 번 만나야 돼?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넣을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x축하고 몇 번 만나야 돼? x축하고 몇 번 만나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지. 실근. 두 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함축 D,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이만큼을 풀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된다. 그래, 그러면 우리 친구들 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축. 이차 함수 다시 한번 봅시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근데 니네는 보통 이렇게 a, b, c로 만들어져 있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조금 선생님 어렵게 할게 숫자를 플러스 1 이런 녀석을 만났어. 니네 여기서 꼭지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꼭지점 찾을 수 있죠. 꼭지점 찾아봅시다. 이 녀석은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 플러스 1. 이 녀석은 이 녀석의 반이 4분의 3이었죠. 맞아요? 요거 제곱한 다음에 요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9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막 생각하고 풀려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사실은 기본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2차 함수에서 알아야 되는 건 많지도 않아요. 꼭지점이 뭐예요? 꼭지점이 뭐예요? 몇 컴마? 몇 컴마? 4분의 3 컴마 마이너스 8분의 1. 얘가 꼭지점이지. 이게 꼭지점이야. 꼭지점이니까 이 녀석이 최소값이죠. 나한테 만약에 최소값 물어보면 꼭지점 찾으면 돼. 축을 물어보잖아. 축은 어떻게 돼요? x는 x좌표 이야기하면 돼.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축이에요. 축.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니네가 봐봐. 이렇게 나오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축을 꼭 항상 그렇게 찾아야만 했냐? 아니라고. 그래서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죠. 맞아? 마이너스. 여기서 지금 축이 지금 4분의 3이라 했죠. x는 4분의 3.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이 꼭지점이고 y절편은 1인 이러한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축은 여기가 지금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축이라고 축. 얘가. 이걸 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걔는 우리가 여기서 봐. 마이너스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죠. a가 얼마야? 2. 그러니까 x는 2a 4분의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니까 3. 요렇게 한 거야. 요렇게. 맞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2a분의 b를 달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축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축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그게 축이야. 축. 아까 함수값, 축. 그리고 마지막 d는 판별식. 그래.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축d라고 했어요. 함축d. 왜 이렇게 선생님 여기서 한번 쉬었을까? 왜 한번 쉬었을까? 숨 차서? 왜 쉬었을까? 어떤 문제는 그냥 함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쉬운 문제들은 함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유형. 한근은 마이너스 2와 3 사이고 한근은 3보다 크다. 이러면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블록이면 한근은 마이너스 2와 3 사이고 왜 여기다 해? 3 사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3보다 크다. 이 그림이지. 우리가 원하는 거 이 그림이잖아. 하나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고 하나는 3보다 크다.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때? 마이너스 2였을 때 양수야, 음수야? 그치? f 마이너스 2가 양수예요. 그 이때는 f3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야. 이 그림밖에 안 나와. 니네가 앞만 바꾸고 싶다 하더라도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함에서 끝나 여기는. 판별식도 볼 필요 없고 축도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함에서 끝나. 함수값만 봐도 요 그래프가 확정이 됩니다. 근이 확정이 돼요. 그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축D를 잘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지금부터. 보자.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여기다 그려볼게요, 선생님. 아래로 블록. 요 녀석을 fx라고 둡니다. fx라고 두고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기 y는 fx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x축, y는 fx 문제 빠르게 풀 때는 굳이 이런 개까지는 안 써도 되고 요 정도는 써줘야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둘 다 크잖아. 이렇게. 허그는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허그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그래서 중근이어도 돼, 안 돼? 돼요. 중근이어도 돼. 두 근이라는 거 안에는 서로 다른이라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1이어도 돼. 같은 두 근이라고 해요. 그거는 서로 같은 두 근. 중근이어도 돼. 알겠습니까? 이거 중근 가능.
그래.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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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F1은? F1은? 양이야, 음이야? F1은 양이에요, 양. 이게 첫 번째씩.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어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식. 두 번째 축. 이게 축이야, 축. 축이 얼마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요. 축은 어떻게 돼요? 축 별거 아닙니다. 여기에다 2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요거야. 그지? 얼마야 그러니까? 2분의 3. 2분의 3은 1보다 커요 안 커요? 커요. 이거는 당연하지. 여기는 우리가 어떤 x여도 상관없이 축은 1보다 큽니다. 어떤 k여도 상관없이 2분의 3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냥 서비스 트랙인 거지. 뭐 상관이 없는 거야. 문제 풀 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축 봐야 되는데 축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세 번째. 그 다음 뭐예요? 뭐 봐야 돼? 함축 판별식. 짝수 판별식 씁시다.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9 마이너스 2K가 판별식이 한 번만 더 0보다 맞아요. 아까 중근 가능이라 그랬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 풀면 K는 4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니까. K는 4보다 크다. 여기를 풀면 K는 요거 2K 이렇게 넘어가고 한번 이렇게 쓸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9. K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2분의 9 이하가 돼야 되겠지. 나중에 좀 암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K는 2분의 9 이하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K는 4보다 크고 K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지. 따라서 답은 K는 4에서부터 2분의 9 이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함축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봤던 문제들 중에서 가장 호흡이 긴데, 봐봐. 여기서도 혹시라도 식이 나와. 그러면 더 해야 되지, 그치? 맞아? 식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아까는 식이 F2도 0보다 커야 되고, F-2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식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부등식이 막 4개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꺼번에 4개를 다 그리는 게 아니야. 2개 그리고 난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 찾고, 그 다음 부등식 그려서 또 겹쳐지는 부분 찾고, 겹쳐지는 부분만 놔두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등식 해가지고 또 겹쳐지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4개가 다 겹쳐지는 부분을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2개 찾고, 2개짜리 찾고, 그 다음 3개짜리 찾고, 그 다음 4개, 4번째 식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그래. 봐. 여기 보여요. 얘는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 방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방금은 둘 다 1보다 클 때였고, 여기 봐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아마 이건 함축 뒤에서 함만으로 끝날 것 같은 아마 그런 문제입니다. 함만 가지고도 풀어요. 함축 뒤가 다 안 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될 것이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왜 여기 들어갔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돼야 돼? 뭐만 보면 돼?
곱만 보면 되죠. 곱만 보면 돼요. 곱만 보면 된다고? 이게 뭐야?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14-4번. 답이 왜 이렇게 나와? 그래. 그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14-5번.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나는 마이너스 1. 아까 어떤 문제예요? 마이너스 하나는 여기 문제하고 똑같아.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라는 문제는 뭐예요? 한 근은 2보다 크고 한 근은 2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맞아? 그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14-5번은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같은 문제예요. 더 어렵게 보이겠지만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마 함축 뒤에서 함만 가지고 아마 풀 수 있을 그런 문제라고요. 두 근 사이에 얼마가 있다. 그런 문제는 함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테크니컬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